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그 새로 나온 갓겜 갓 오브 워 4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책과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전에도 꼭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이야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계속 이제 미뤄두고 있었는데 요번 기회에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게임을 직접 플레이한 건 아니고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이제 풍월량이라고 하는 이제 스트리머가 계신데 그분이 플레이한 영상을 보고 총 13편 정도 되고요. 한 편당 1시간 좀 넘어서 총 제가 다 합치면은 15시간? 최소 15시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스토리가 재밌더라고요. 정말 게임 이름도 갓 오브 워지만은 진짜 갓게임입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는 게임 전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조작법이나 그래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요. 이야기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주인공인 남자 이제 빡빡이 아저씨인 크레토스가 있고 이제 아들인 아킬레우스가 산 속에서 둘이 살고 있어요. 원래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나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죽어가지고 화장을 하는 장면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유언이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자기를 묻어달라 해서 유골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해 가는 이야기예요.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중간에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발드르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이제 주인공인 크레토스와 이제 아킬레우스는 이 발드르가 자기를 왜 방해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북유럽 신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북유럽 관련된 영웅 괴수들이나 벽화나 마법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보는 내내 눈이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모두 마찬가지지만은 초반에 어떻게 확 그 플레이어나 독자들을 몰입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정말 영화 같아. 이게 게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시네마틱을 보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갓겜이다. 정말 처음부터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유럽 신화 관련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되게 재밌게 읽었고 해서. 근데 게임을 진행하는데 신화를 알아야 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몰라도 너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게 그 게임의 스토리를 잘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게임 개발자가 그 신화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잘 포착을 해가지고 게임에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신화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거든요. 아주 일부분. 그리고 그 북유럽 신화 책에서 읽어보면은 이 게임에 나온 이 분량은 굉장히 대충 나와 있어요. 책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왜냐면 신화의 앞부분은 좀 흐릿하잖아요. 그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좀 자율성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 제작자가 그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포착을 해서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1000년 넘게 혹은 수천 년 동안 이 신화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기억되고 리메이크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크게 한 두세 가지로 묶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주인공 크레토스와 아킬레우스가 이제 나이가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나이가 됐어요. 얘는 몸이 크지가 않은데 어떻게 사냥하는지도 잘 모르고 무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인 크레토스는 아들이 가진 힘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크레토스도 그렇고 크레토스의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신의 피가 반쯤 섞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은 그 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그 신이 가진 초월적인 능력이 가진 양면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는 자기가 겪었던 불행을 똑같이 반복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면 자기 아들이 너무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크레토스는 전편에서 자기 아버지인 제우스를 직접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그 자기 아버지, 원래 이제 친아버지인 라이오스 왕을 알고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알면서도 아빠를 죽이거든요. 물론 제우스가 뭐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플레이하지는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크레토스는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이 아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은 언젠가 이 아들이 자기를 죽일 만큼 자기를 증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겠죠. 게임 스토리를 진행을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사냥 기술이라던가 생존 방법 같은 거를 알려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어떤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알려줘요. 주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일에 대한 통제,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들인 아틀레우스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짜증날 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아버지 게임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이제 아빠를 이제 후드려 패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화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게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이거는 고대에서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북유럽 신화에서도 아주 단골 소재고,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과 아들과의 관계, 이게 수천 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도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린 나이층에서 이제는 다 이제 자라가지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가정을 꾸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랑 비교해서 볼 거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프레이야, 마녀로 나온 프레이야와 여기 발두르가 나오는데, 둘이 이제 모자 관계예요.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누가 엄마고 아빠인지는 누가 엄마고 누가 아들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그 모녀 관계입니다. 원래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제 발드르가 굉장히 선하고 잘생기고 요런 설정으로 나오는데,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 귀한 자식이 죽임을 당한다는데, 그래서 모든 신들이나 인간, 드워프, 뭐 동식물, 뭐 거인들한테 다 찾아가서 우리 아들 죽이지 말라라는 약속을 다 받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실수하고 몰랐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겨우살이입니다. 겨우살이는 나무에 기생하는 생물인데, 특이하게도 겨울에도, 그러니까 나무가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해지잖아요. 근데 겨우살이는 겨울이 돼도 이제 푸른색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징하는 게 이제 죽음을 초월한 존재의 의미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황금가지에 아주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이제 이탈리아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네미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고대 그 지역에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전설이죠. 어떤 사람, 이방인이 됐건 뭐 늙은 사람이 됐건 젊은 사람이 됐건 관계없이 네미라는 지역에서 왕이 되려면 겨우살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전 왕을 살해하면은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왕은 누구나도 될 수 있지만 그 마을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우살이는 강력한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죽음을 초월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비슷한 신화가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던 지역에도 비슷하게 존재를 했고, 이런 신화가 어떻게 이제 기원이 됐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 이제 황금가지, 이제 인류학에서 다룬 책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보면서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쓴 것도 양도 엄청 방대하고, 저는 요약본을 봤지만은 양도 양이고 조사한 기간도 엄청 오래되고, 뭐 어떤 지역에서는 왕이 일정 기간 통치하고 본인이 직접 그 자기 몸을 훼손한 다음에 자살하는 걸로
그게 일종의 뭐 퍼포먼스처럼 되기도 하고요. 그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왕권이 강화된 다음부터는 뭐 친척을 죽인 제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뭐 인신공양을 한다거나 라는 식으로 발전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한테 가장 공포스러운 건 아무래도 죽음이겠죠. 하지만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죠. 뭐 역사 속에서 이제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이제 자기 희생을 한 예수의 이미지와 겹치기도 하죠. 요 책 내용은 이 게임을 이해하는데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저의 이제 정체성이 이제 게임보다는 이제 책 쪽에 있으니까 이야기한 거고, 다시 이제 발드르와 이제 어머니 이제 프레이야의 이야기로 오면은, 어머니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고맙죠. 분명히 이제 어머니가 고맙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과 증오가 동시에 공존하죠. 그러니까 애정과 증오가 이제 공존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죠.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아버지도 분명히 그 관계에서는 애정과 증오가 공존하고 있을 거예요. 프레야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은 보호 마법을 발두르한테 거는데, 그 마법 때문에 발두르는 아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뭐 물리적 뭐 고통, 기쁨, 슬픔, 뭐 희열 이런 거를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 속에서는 이 발두르가 원래는 굉장히 미남인데 게임 속에서는 약간 정신 이상자처럼 나와요. 그 약간 조커를 연상시킬 만한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나오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얘가 미치지 않고서는 좀 버티기 힘들 만한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모든 감정과 이제 자극이 이제 거세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발두르는 어머니를 너무너무 증오해요. 근데 걔도 발두르도 어른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화가 나지만은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번이나 엄마를 이제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그 작가가, 게임 작가가 그 신화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 핵심적인 부분을 게임에 잘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문학이라던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제가 뭐 많은 게임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실제로 뭐 배틀그라운드나 뭐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실제로 뭐 플레이 해보기도 했지만은, 제가 이 게임을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좋게 봤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게임이라고 하면 스토리보다는 자극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적인 부분만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게임은 기존에 있는 게임을 많이 뛰어넘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영화나 기존의 게임, 그리고 소설도 저는 이제 뛰어넘는 그런 갓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실제로 이거를 게임을 플레이 해보지 않았잖아요. 이제 풍월량님께서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고 몰입을 이 정도 할 정도면은 정말 얼마든지 이제 변주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스트리머 분이 이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셔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또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되게 잘 해주세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은 이제 채팅으로 뭐 게임을 매끄럽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바로바로 이제 백과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정보 같은 것도 공유하면서, 우리도 뭐 영화나 소설 같은 걸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나 혼자서 재밌군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은, 찾아보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데서 더 큰 재미를 주잖아요. 보면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주석 같은 것도 달려있고, 그런 정보가 이제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런 활동들이 이제 게임이라던가 게임 스트리밍 방송에서 이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보고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이 게임은 갓 오브 워 4편인데 뭐 5, 6 요렇게 해가지고 4, 5, 6 이 3개가 이제 3부작이라 그래요. 3부작. 북유럽 신화에 관련된 3부작. 앞부분만 봤는데 굉장히 갓겜이다. 정말 뭐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좀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좋아하는 이제 유튜버나 이제 스트리머가 이제 방송하는 거를 이제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게임을 안 했기 때문에 게임을 추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책 읽는 타전거 채널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이제 주기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벌써 이제 500명. 이번에 500명 때는 제가 꼭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저도 얼마 전에 뭐 오랄린스라고도 하고 뭐 가글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은 요게 굉장히 써보니까 제가 만든 건데 써보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이게 만든 이유는 저도 얼마 전에 그 사랑니 나가지고 뽑았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막 발음 되게 이상한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이 잇몸도 그렇고 여기 입속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리스테린 같은 거는 너무 자극적이라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테라브레스 이제 추천했는데 그거가 정말 갓템입니다. 정말 꿀템이에요. 근데 가격이 비싸다는 거. 저랑 엄마랑 그걸 쓰면 좋겠는데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가지고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요겁니다. 근데 별로 자극적이지 않고 요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재료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요 우유 따듯이 요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향은 민트 향이에요. 민트 향. 되게 익숙한 향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제가 화학적인 이런 거 성분을 넣지를 않아가지고 뭐 드셔도 상관없지만은 굳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네. 제가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5분한테 제가 보내드릴게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전달해도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5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